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형관리사, 원가관리에게 입문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고요. 이번이 6번째입니다. 총 10개입니다. 10개 중에 절반 넘어온 겁니다. 6번째, 활동기준 원가 계산과 결합 원가 계산인데요. 우리는 지난번에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큰 산을 넘어왔기 때문에 이 6번째 활동기준 원가 계산, 결합 원가 뭐 별거 아닙니다. 마음 편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개념이 처음 나오는데요. 활동원가 계산이라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뭐냐면 직원들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그걸 파악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면 거기에다가 원가를 많이 배분해주고 일을 적게 하면 원가를 적게 배분해준다는 거예요. 쉽습니다. 개념 자체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현대로 올수록 전자계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발달하고 해가지고 과거에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개별 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이런 거 위주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현대로 올수록 그런 큰 틀을 탈피해 가지고 실제로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걸 파악해서 그 움직이는 양에 따라서 원가를 배분해 주는 그런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란 작업 활동에 따라 발생한 원가를 집계하고 그 활동별로 원가의 배분 기준을 설정하여 활동별로 원가를 배분하는 원가 계산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인 거죠. 활동별로 파악한다는 거. 계속 보겠습니다. 쉬운 이야기예요. 그냥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이해하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산업은 제조 간접 원가의 비중이 적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다 사람들이 직접 했죠. 인건비로 다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워낙 쌌으니까. 현대에도 좀 GNP가 낮은, GDP가 낮은 나라를 가면 농업이 인건비가 굉장히 싸죠.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라서 농업비가 굉장히 비싼 편이고 최저시급도 굉장히 비싼 편이죠. 어쨌든 옛날에는 인건비로 다 해결을 했으니까 옛날에는 제조 간접 원가의 비중이 상당히 낮았어요. 현대로 올수록 인건비보다는 자동화 시설에 좀 의지를 하죠. 그래서 뭐 차량 만드는 공장도 가보면 로봇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용접도 하고 문짝도 끼워 놓고 하죠. 사람보다는 로봇이 하는 게 좀 더 많아지는 추세죠. 그래서 현대로 올수록 인건비나 재료비보다는 제조 간접비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과거는 제조 간접 원가 비중이 적었지만 현대 산업은 제조 간접 원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원가를 계산할 필요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직업들이 현재는 좀 없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는 직업들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전혀 없었던 직업이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직업도 많이 있죠. 왜? 제조 간접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실제로 농업의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추세라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표가 큰 게 나옵니다. 28페이지 중간 조금 위에 있는 표죠. 전통적인 원가 계산하고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비교해 놨어요. 전통적인 원가 계산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개별 원가, 종합 원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원가 집계 단위가 과거에는 부문별 또는 뭐 공장별로 되어 있었는데 활동기준 원가는 활동별로 집계합니다. 용접 활동이라든지 또는 나사를 쪼는 활동이라든지 또는 페인트 칠하는 활동이라든지 여러 활동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원가 흐름은 원가 발생하면 제조 부분의 집계,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제조 부분에 집계해가지고 제품 원가 계산하는 이런 원가의 흐름이었는데 활동 기준에서는 원가 발생하면 활동별로 집계를 해요. 부문별로 집계하는 게 아니라 활동별로 집계해가지고 제품으로 배부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또 배부 기준은 전통적으로는 재무적 측정치만 사용했어요. 금액으로 나오는 것만 사용했다는 거죠. 금액으로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또는 기계 시간 같은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딱히 아니라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기준으로 했는데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비재무적 측정치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 활동이 중요하니까. 활동은 재무적인 게 아니죠. 생산량이라든지 검사 횟수라든지 엄청나게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계산 문제에서는 뭐 활동이 그리 많이 나오진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수만 가지 활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정보 처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인과관계, 배부 기준과 인과관계가 좀 낮은 경우가 많았어요. 인과관계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배부 기준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 인과관계가 낮은 경우가 많았는데 활동 기준에서는 인과관계가 상당히 높게 처리가 됩니다. 왜? 활동이 워낙 많으니까 수만 가지 활동 중에 인과관계가 가장 높은 걸 딱 정하면 그게 실무랑 큰 차이가 안 나요. 실제랑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가의 비중을 보면 농업이 원가의 비중이 높았어요. 왜? 인건비가 쌌으니까. 현대로 올수록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인건비를 덜 쓰고 제조간접원가, 자동화 시설 해가지고 제조간접원가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절차입니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하는데 절차로 옳은 것은 1, 2, 3, 4, 5번 해가지고 옳게 배열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쉬워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교재 딱 중간이죠. 28페이지 중간입니다. 동그라미 3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 절차. 처음에 활동 분석을 해야 되죠. 어떤 활동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니까 활동 분석하는 거고, 두 번째가 활동을 분석했으면 활동별로 원가를 얼마나 발생할지 그걸 집계하는 거죠. 원가가 얼마나 발생할지 집계하고, 그 다음에 활동별 배부 기준 인과관계 기준으로 배부 기준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배부율을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역시 여기도 배부율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조업도분해 제조간접비 똑같습니다. 더 쉬워요. 오히려 마지막으로 제품을 배분해 준다는 이 순서라는 거. 활동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활동별로 원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보고 배부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배부율 계산하고 바로 배부가 끝납니다. 절차는 간단하죠. 활동 분석하고 원가 집계하고 배부 기준 설정해서 배부율 구하고 바로 배부한다 라는 거. 이게 순서였고요. 활동 기준 계산의 장점,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이론적인 부분이고 내용 쉽습니다. 보면 이래서 좋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장점. 첫 번째,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활동별로 인과관계를 잘 추적했고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들어맞춰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활동별로 직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하나하나 근데 좀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쉬는 시간은 몇 분이나 되는지, 화장실 몇 번 가는지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요즘 CCTV 다 달아놓고 할 수도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직원들 관리 감독하는데 그런 것까지 이미 모든 거의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큰 공장 같은 데서는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체크한다고 해서 그걸 이제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진 않고 그냥 실제로 하루에 8시간 일하면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 1시부터 6시까지 8시간 일하면 8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투입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좀 쉬는 시간도 있어요. 당연히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쉬는 시간도 있고 화장실 갔다 오고 커피 한잔하고 또는 담배도 한 대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한 실제로는 6시간 정도 일을 하더라. 이런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나쁘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뉴스가 워낙 요새 험한 세상이라 나쁜 뉴스가 많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어쨌든 활동별로 원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활동이 반드시 있어요. 제조 공장마다 불필요한 활동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거하고 과다한 활동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근로자가 숙달을 해야 될 것인지, 어느 부분에서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할 것인지 이런 거를 예측 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을 배치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디귿번 효율적 성과 평가. 작업 준비 횟수라든지 주문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따라서 이 성과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활동 담당자 및 관리자들이 납득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노사 분쟁이 관리자와 노무자들 사이의 분쟁이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과 평가에서 많이 일어나요. 나는 죽으라고 일 열심히 했는데 저쪽 팀에서는 일 별로 안 하더라. 원래 그 실무를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너 일 잘하네? 이거 중요한 일인데 일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네가 해라. 그런다고 해서 과거에 하던 일을 딴 사람 잘 안 줘요. 네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이 중요한 일 네 하나 더 해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니까 업무 효율이 뛰어나니까 남들 열흘 걸릴 걸 일주일 만에 해냅니다. 그러면 너 시간 남네? 더 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불만이 쌓이죠. 나는 남들 열흘 일할 거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담배도 안 피우고 차도 안 마시고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끝냈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불만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활동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그런 불만이 없어져요. 너 일 많이 했네? 월급 더 줄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납득이 쉬워지고 성과평가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거죠. 이게 활동 기준 원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정확한 원가 계산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효율적인 성과평가도 가능하다는 거. 이게 다들 원하는 그런 합리적인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죠. 단점도 있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워낙에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짜가지고 심는데 몇천만 원 듭니다. 싸게는 뭐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있긴 합니다만은 큰 회사일수록 몇 억씩 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분석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거. 활동 기준으로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전문 인력 채용 등 많은 비용이 소요가 돼요. 근데 뭐 큰 대기업에서는 할만하죠. 네 한번 활동 파악, 여러 가지 작업을 활동 기준으로 모두 구분하여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회사에서는 때로는 불필요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조 공장에서 제조 위에 다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또 다른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직원이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좀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뒤가 뭐 주관 개입, 모든 활동을 다 파악해야 되다 보니 그 팀의 팀장 또는 부장의 권한이 커집니다.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없고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활동은 어떤 활동이 워낙 많다 보니 사장님은 사실 잘 몰라요. 개별적으로 이 직원이 무슨 일을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를 사장님은 잘 모릅니다. 관리자는 그냥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는지만 체크할 뿐이죠. 그래서 담당자, 여기서 말하는 담당자는 어떤 팀에 한 4명, 5명 있는 팀의 팀장 또는 뭐 부장 같은 사람 말하죠. 이런 사람이 보기에 이거는 쓸데없는 일이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런 점이 단점이긴 합니다. 분석 비용이 많다는 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그 다음에 활동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이게 단점인 거죠. 넘어갑니다. 결합 원가로 가겠습니다. 새로운 금방 봤던 활동 기준 원가 계산하고는 좀 다른 원가 계산인데요. 새로운 개념이에요. 결합 원가 계산이 뭐냐면 하나의 공정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타날 때 이야기입니다. 원유, 석유입니다. 원유. 원유로 하면 우유도 원유라고 하던데 어쨌든 원유, 석유를 캐면 석유에서는 보통은 크게 3가지 나오죠. 휘발유, 그 다음에 경유, 등유도 나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기름 3가지죠. 석유를 채취해가지고 상품으로 만들 때 똑같은 공정을 거쳐서 세부적으로는 좀 다른 공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휘발유, 경유, 등유 3가지의 제품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이런 경우에 원가 계산할 때는 결합 원가 계산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시면
2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화면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의 공정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생산되는 제품을 결합제품, 연산품이라고 결합제품, 연산품 같은 말입니다. 결합제품, 연산품이라고 하고 이때 발생하는 원가를 결합원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원유는 그 우유 말하는 거죠. 원유에서 우유, 버터, 치즈 등이 생산되기도 하고 석유에서 동유, 경유, 휘발유 등이 생산되는 경우 결합원가 계산, 오늘 결합원가 발생해가지고 결합원가 계산이라는 방법을, 원가 계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합원가 물량 흐름이 나옵니다. 결합원가 물량 흐름 원재료에서 그냥 뭐 석유라고 하죠. 석유에서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A, B, C 제품이 나온다고 칩시다. 이렇게 치면 결합원가가 원재료 석유에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이 석유를 채취하는 때까지 원가가 100만 원이 들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석유 채취하는데 100만 원이 들었는데 휘발유와 경유와 등유에는 생산하는데 얼마가 들었을까? 개별적으로 A 제품 휘발유 생산하는데 얼마가 들 수가 있습니다. 개별 추가 가공 원가가 듭니다. 추가 가공 원가. 추가 가공을 해야 되니까 가공 원가 한 10만 원 정도 들었다 칩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휘발유가 생산이 되는데 10만 원 들었는데 그 석유에서 분리해가지고 추가 가공하는 데만 10만 원 들었지 그 전에 100만 원 든 건 어떡할까? 이거는 휘발유, 경유, 등유 각각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했던 배분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배분, 여기서도 배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합원가라고 합니다. 이 석유를 캐내는 데까지 소요된 원가, 결합원가, 결합 제품에 배부해 주는 거니까 결합원가 계산이니까 결합원가가 든다는 거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유도 마찬가지고 등유도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경유, 등유라는 상품을 만들 때까지 추가 가공 원가가 들고요. 그에 따라서 또 석유 이 100만 원, 원래 석유 캐는데 들었던 100만 원도 일정 기준에 따라서 각각 배부해주는, 나누어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개별원가니 종합원가니 그런 과정보다 훨씬 쉬워요. 계산 문제 훨씬 쉽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보면 주로 세 가지 기준으로 적용해서 나눠줍니다. 우리 기본서 본 강의 가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을 텐데요. 그거는 조금 더 나가는 방법인데 주로 세 가지를 많이 써요. 결합원가 계산 배분 방법. 첫 번째 물량기준법. 얼마나 많이 생산했는지에 따라서 생산량을 기준으로 배분해 주는 거예요. 물량기준법은 결합 제품의 물량, 생산량, 또 무게라든지 면적, 보통은 생산량을 많이 씁니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배분해 주는, 많이 생산한 곳에 많이 원가를 배분해 준다는 거. 다음 니은번 상대적 판매가치법. 개별 제품을 생산했을 때 판매 가치가 얼마인지를 다 계산해 가지고 판매 가격에다가 물량, 수량 곱한 거죠. 판매 가치에 따라서 판매 가치가 높은 거에는 원가를 많이 배분해 주고 낮은 거에는 적게 배분해 주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풀리집에서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거고 순실현 가치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문제도 실제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고요.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쓰죠. 순실현 가치법. 결합 제품 순실현 가치가 뭐냐면 판매 가격에서 추가 가공비라든지 판매비를 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순실현 가치, 실제로 실현되는 가치, 팔아서 나한테 얼마가 남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판매 가격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들 다 빼야 얼마가 남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해 준다는 거죠. 합리적이죠. 남는 거 기준이니까. 팔고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런 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 계산을 풀어볼 텐데 계산 문제 풀어보시면 뭐 별거 아니네 싶을 겁니다. 개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념을 29페이지 중간에 표로 개념을 정리해 놨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결합 원가는 개별 제품으로 나눠지기 전에 아까 석유 채취할 때 100만 원 들었죠. 그 100만 원이 결합 원가인 거예요. 결합 원가란 연산품 생산 시 각 제품이 분리점에 도달할 때까지 분리되기 전까지입니다. 발생하는 원가를 말하고요. 결합 원가는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으므로 일정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어떤 기준이냐면 아까 봤던 거 생산량이라든지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라든지 또는 순실현 가치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결합 제품은 연산품 아시죠? 결합 제품 그러니까
뭐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거를 결합 제품이라고 해요. 하나의 공정에서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 생산될 때 이 제품들을 결합 제품 또는 연산품이라고 한다. 나눠주는 것처럼 나누어서 제품이 나오는 거. 분리점은 원재료에서 분리되는 시점을 말해요. 석유에서 휘발유, 경유, 등유로 분리되는 이 시점. 이 시점이 분리점입니다. 개별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말해요. 결합 제품이 생산되기 전까지 공정에서 각 제품별로 분리되기 시작하는 시점, 분리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걸 분리점이라고 하고요. 즉 분리점을 지나면 각 제품별로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분리되는 점, 그래서 분리점입니다. 추가 가공 원가는 개별 연산품, 결합 제품, 이 개별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해요. 추가 가공 원가를 말합니다. 추가 가공 원가는 결합 제품이 분리점에서 제품별로 분리된 후 각 제품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거. 이게 추가로 가공하는 거니까 추가 가공 원가죠. 주산물, 부산물은 뭐 가치가 높으면 주산물, 가치가 떨어지면 부산물이에요. 결합 제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을 주산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것은 부산물이라는 거죠. 이 정도 가볍게 그냥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원가 관리에게는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가슴이 와닿고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복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론만 봐서는, 처음에 이론만 봐서는 잘 몰라요.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계산 문제를 저랑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 복습하실 때 이론을 한번 보시면 조금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제서야 이제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죠.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연산품 A, B, C에 대한 결합원가 100만 원을 물량기준법, 생산량기준법, 그 다음에 상대적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각 제품에 배부될 결합원가를 구하라고 합니다. 보죠. 제품 A, B, C가 있고요. A, B, C. A, B, C를 만드는데 결합원가 100만 원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을 들여서 원재료를 가공해가지고 A, B, C 제품을 만드는 거죠. 처음에 생산량 기준법으로 한번 배부해 보겠습니다. A, B, C 세 가지가 있고 A, B, C 생산량 기준법이니까 생산량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A는 200개, 200kg이네요. B는 300, C는 500kg. 물량 다 합하면 1000개가 되죠. 1000개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중, 1000개 중에 B가 차지하는 비중, 1000개 중에 C가 차지하는 비중, 이 비중을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나눠준다는 거죠. 비중을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1000개 중에 200개면 20%죠. 200 나누기 1000 하면 20% 나오면 0.2 나옵니다. 20%, 0.2 비중입니다. B는 300개, 30%죠. 300 나누기 1000 하면 30%. C는 50%입니다. 합해서 100%가 되고요. 물량의 비중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다 한 거예요. 결합원가 배분, 이 비중에 따라서 배분하면 됩니다. 결합원가 배분. 결합원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서 20%, 20만 원이죠. 100만 원에서 30%, 30만 원이네요. 100만 원에서 50%, 50만 원. 끝났습니다. 너무 쉬운가요? 그렇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원가 계산이냐? 원가 계산 맞습니다. 쉬워요. 너무 쉽죠. 그래서 결합원가 100만 원 중에 A 제품에 배분되는 원가가 얼마냐 물어보면 20만 원이라고 답하면 되고 B 제품에 배분되는 건 30만 원, C 제품에 배분되는 건 50만 원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이게 물량기준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한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 판매가치법으로 배분하는 건데요. 역시 쉽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쓸 게 있긴 한데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비중을 구해서 비중별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리고 함께! 그냥 100만 원을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상대적 판매가치법이니까 상대적 판매가치를 구해야 되겠죠. 상대적 판매가치 A, B, C. 상대적 판매가치를 보니까 얼마에 팔릴 건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A는 200kg 생산하는데 단가 킬로그램당 2,000원이에요. 그러면 곱해주면 200 곱하기 2,000 하면 40만 원. 이게 상대적 판매가치예요. A는 40만 원에 판매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B는 300kg인데 킬로당 1,000원 곱해주면 30만 원이죠. B의 판매가치는 30만 원입니다. C는 500kg인데 킬로당 1,000원 50만 원이네요. 그러면 C는 50만 원. 상대적 판매가치, 개별 판매가치를 다 합하면 120만 원. 이렇게 판매가치를 다 구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다 푼 거예요. 비중을 구해야 되겠죠. 비중.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 40만 원이 120만 원에 차지하는 비중. 40만 원 나누기 120만 원 하면 돼요. 뭐 3분의 1인 것 같은데 40만 원 나누기 120만 원 하면 소수점으로 떨어지진 않고 33.3333 이렇게 나갑니다. 반올림해서 그냥 33.3%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B는 30만 원이 120만 원에 차지하는 비중. 30만 원 나누기 120만 원 하면 딱 25% 떨어져요. 25%. 4분의 1이죠. 25%. 0.25 나옵니다. C는 50만 원 나누기 120만 원 하면 50만 원 나누기 120만 원 하면 41.66666 이렇게 나가는데 반올림 해가지고 41.7%라고 하겠습니다. 41.7%. 다 합하면 딱 100%가 돼요. 상대적인 비중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계산 끝난 거죠. 비중 구했고 이제 결합원가 배분하면 됩니다. 결합원가는 총 100만 원이고 100만 원 곱하기 33.3% 하면 33.3% 하면 33만 3천 원. 100만 원 곱하기 25% 하면 25만 원. 100만 원 곱하기 41.7% 하면 41만 7천 원. 합하면 딱 100만 원 되죠. 끝났습니다. 쉽죠? 별로 안 쉽다고요? 실제로 해보시면 쉬울 겁니다. 할만하실 겁니다. 상대적 판매가치를 각 구해가지고 전체 판매가치에서 A 제품, B 제품 각 개별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해서 결합원가에 곱해주기만 하면 100만 원 곱하기 33.3%, 100만 원 곱하기 25%, 100만 원 곱하기 41.7% 곱해주기만 하면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A 제품에 배분되는 건 43만 3천 원, B 25만 원, C의 제품 배분되는 건 41만 7천 원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순실현가치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실현가치법이 조금 더 신경 쓸 게 있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누구나 다 하십니다. 순실현가치법. 개별 제품별로 순실현가치를 구하면 됩니다. 순실현가치가 뭐라고요? 기억나시나요? 판매가치에서 추가 가공원가라든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빼주는 겁니다. 추가 가공원가 있죠. 이걸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 200kg 곱하기 키로당 2,000원 빼기 4만 원 해주면 돼요. 200 곱하기 2,000 하면 40만 원 빼기 4만 원 하면 16만 원이죠. 36만 원이죠. 200 곱하기 2,000 빼기 4만 원 하면 36만 원이죠. 그래서 A의 순실현 가치는 36만 원. B도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B도 300kg 곱하기 1,000원 빼기 6만 원 하면 돼요. 그럼 30만 원에서 6만 원 빼니까 24만 원. B의 순실현 가치는 24만 원. C에도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500kg 곱하기 1,000원 빼기 10만 원. 그러면 40만 원 되죠. 40만 원. 이거 다 합하면 36만 원 더하기 24만 원 더하기 40만 원 하면 100만 원.
순실의 가치를 구했습니다. 이것까지 구하면 문제 다 푼 거예요. 여기서 상대적 비중을 구합니다. 비중. 36만 원이 100만 원을 차지하는 비중. 36만 원 나누기 100만 원 하면 36%. 0.36이죠. 24만 원 나누기 100만 원 하면 24%. 0.24. 40만 원 나누기 100만 원 하면 0.4. 40%. 합해서 100만 원. 100%. 결합원가 배분. 결합원가 총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 36%면 36만 원. 100만 원에 24%면 24만 원. 100만 원에 40%면 40만 원.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 쉽죠. 역시 쉽다고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는 절대 안 됩니다. 손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연습장에 손으로 이 과정을, 이 표 같은 이 과정을 다 손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만. 손은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만 하라고. 저 담배 안 핍니다. 한 번씩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마음은 두 번 해라고 말하고 싶은데 한 번씩만 해봐도 괜찮습니다.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2번에는 간단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절대로. 활동기준 원가 계산하고 또 결합원가 계산하는 거는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2001년 6월 결합공정을 거쳐 결합제품 A와 B를 각각 500단위, 400단위로 생산했다. 이렇게 말로만 써 있으면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결합공정 거쳐가지고 A와 B가 생산되는데 A는 500단위, B는 400단위. 연습장에 이렇게 그려보셔야 됩니다. 생산했다. 분리점에서 결합제품 A와 B의 단위당 판매가액은 200원. A는 단위당 200원. B는 단위당 150원. 이다. 분리점에서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제품 A에 배분된 결합원가가, 결합원가가 이미 배분됐어요. 결합원가가 2만원일 때 결합원가 총액을 구하라고 합니다. 거꾸로 물어봤어요. 결합원가를 주고 A와 B에 배분된 금액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배분된 금액을 주고 거꾸로 결합원가를 구하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입니다. 그러면 분리점에서 판매가치를 구해보면 되죠. 분리점에서 판매가치 A, B. A의 판매가치는 500 곱하기 200. 500개 곱하기 200은 하면 2호 10만 원이죠. 10만 원. 그다음 B의 분리점 판매가치는 400 곱하기 150. 400 곱하기 150 하면 6만 원. 그래서 합해서 16만 원이 되고요. 비중. 10만 원이 16만 원에 찾아낸 비중. 10만 원 곱하기 16만 원 하면 되죠. 나누기 10만 원 나누기 16만 원 하면 62.5%, 0.625 나옵니다. 62.5%. B는 6만 원 나누기 16만 원 하면 37.5%, 0.375, 37.5% 이렇게 나와서 합하면 100%가 되고요. 그럼 결합원가. 결합원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A에 배분된 게 2만 원이더라만 합니다. 그럼 결합원가를 X로 두고 X 곱하기 62.5% 하면 2만 원이 되겠죠. X 곱하기 62.5% 하면 2만 원이다. 그러면 X는 나눠주면 되죠. 2만 원 나누기 62.5% 0.625 하면 되는 거죠. 2만 원 나누기 0.625 하면 X는 32,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합원가는 32,000원이 되는 거죠. 이 포맷에서 해결이 됩니다. 문제 풀이에서는 이 포맷을 주진 않았어요. 이해하고 푸시면 이렇게 산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산식으로 풀면 좀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포맷, 분리점에서 판매가치, 비중, 결합원가 배분 이 포맷을 잘 사용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문제 또 하나 더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문제는 이거는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예요. 역시 어렵지 않아요. 처음 보실 때는 이 포맷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처음 볼 때는 좀 정신이 없는데 한두 번 풀다 보면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 잘 틀리지는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전환원가에 대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회사의 생산활동, 활동별 배부기준, 전환원가 배부율은 이렇게 돼 있고요. 세 가지 활동으로 배부기준을 잡은 거죠. 단계에 완성된 제품은 총 50단위.
제품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는 100원.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2시간의 기계 작업 시간, 그 다음에 5개의 부품이 소요된다. 단계 생산된 제품이 50단위의 총 제조 원가를 구하라고 합니다. 총 제조 원가는 재료비도 포함되고 이 활동별로 배분된 원가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일단 보겠습니다. 재료비. 재료비는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단위당 제품 단위의 재료원가가 100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50단위 만들었으니까 50개, 즉 50개 곱하기 100원 하면 재료비가 5,000원으로 일단 재료비가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환원가, 이 다 전환원가죠. 원가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활동별로 보겠습니다. 기계 작업 시간당 50원이 드는데 하나 생산하기 위해,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2시간의 기계 작업 시간이 소요돼요. 그러면 2시간 시간당 50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50개. 하나 생산하는데 2시간이 드니까 50개 생산하려면 50 곱하기 그에다가 시간당 50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하면 50 곱하기 50 하면 2,500. 50 곱하기 2 곱하기 50 하면 5,000원이 됩니다. 5,000원. 그 다음에 조립 작업. 부품 하나당 10원입니다.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부품은 5개가 들어요. 그러면 10원 곱하기 하나당 5개 곱하기 제품 수는 50개죠. 이렇게 계산하면 10 곱하기 5 곱하기 50 하면 2,500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완성품 단위, 품질 검사니까 완성품 한 단위당 30원이 됩니다. 몇 개 완성됐나요? 50개 완성됐죠. 50 곱하기 50 하면 3, 5, 15 1,500원이 들죠. 계산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더해보면 5,000 곱하기 2,500 곱하기 1,500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5,000 더하기 2,500 더하기 1,500 하면 9,000원. 전환원가가 9,000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재료원가는 5,000원. 합하면 총 제조원가는 14,000원이죠. 문제가 나오면 그냥 문제 바로 옆에 이렇게 바로바로 써버리면 문제 푸는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역시 풀이에는 산식으로 풀어놨는데 산식으로 풀어도 이거는 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 보시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 문제가 출제되면 이런 식으로 출제되면 거의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조금 복잡해 보이네. 나중에 본강에 가서 또 풀어보고 하면 이것도 역시 보면 볼수록 바로바로 쉬워집니다. 뒤에 또 기초개념 OX 요새 풀고 계시나요? 복습하실 때 반드시 한 번쯤 읽고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